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맞췄어. 야, 오늘 맞췄어요. 드디어 맞췄어요. 아니, 지난 시간까지 세아 씨가 이야기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네. 도대체 어디 갔냐. 네. 그래요. 저도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주눅이 든 거 아닌가. 여기서 학생처럼 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주눅 들었어요. 선생님이 되셔도 될 만한 나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업이야. 그 얘기 하지 마요. 그만합시다. 수시는 다 끝났나요, 요즘 애들? 아니, 이제 접수를, 아유, 참. 얘들아, 힘내라.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환대리입니다. 네, 황현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말수 줄이고 싶은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엄세아입니다. 네, 네. 세아 씨. 네. 그리고 영화를 배우고 있는 남자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영화는 네. 고스트 바스터즈. 네. 1984년에 맨 처음 작이 나왔다. 이게 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뭐 완전 대박을 쳤죠. 네네. 혹시 하기 전에 보셨나요? 배우님 둘 다 보셨고. 84년작은 안 봤어요. 옛날 90년작만 네. 봤어요. 봤어요? 84년작 스틸컷 봤어요. 그렇죠. 저도 네. 보긴 봤는데 두 개가 헷갈려요, 이게. 정말. 캐릭터가 막 이렇게 두 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네네. 재밌게 봤던 기억도 있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9년도에 발표했던 네. 그거를 난 보면서 약간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원작도 여자들인가요?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다 남자. 90년작까지는 남자고 네.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네. 저는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생각이 든 게 네. 그 이제 우리 토르 형님 네. 햄소스. 네. 크리스 햄소스. 토르 형님이 완전 그 문외하로 나오잖아요. 네, 바보로 나오죠. 그게 옛날에는 네. 한 뭐 90년대, 2000년대 정도만 해도 네. 그냥 딱 머리 빈 여자 캐릭터 그렇죠. 만들 때 보통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몸에만 좋고 네.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막 뭐 이런 캐릭터로 희화화할 때 네. 하던 거를 완전 남자로 바꿔놓고 네. 뭐 처음부터 되게 민감한 주제를 꺼내셨는데 이게 세상이 많이 그렇죠. 바뀌었구나. 버전이 이제 젠더 스왑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렇죠. 옛날에 나왔던 남자 캐릭터를 여자로 바꿔가지고 그쵸. 이렇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가 요거였고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나 봐요. 그래서 막 완전 난장판이 될 정도로 악플과 막 혹평이 막 오리지널 팬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욕을 하고 네. 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것도 막 뭐 차별적 요소가 다분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젠더 스왑이 또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에 좀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몇 개 있나 봐요. 네. 알고 있기로는 그 스플래시라고 하나요? 그건 뭐냐 이거? 스플래시 맞나요? 네. 네, 그 주인공도 원래 당연히 여자인데 그걸 남자로 바꿔가지고 또 뭐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 인어공주가 남자라고? 네. 인어 왕자겠죠. 네. 그럼 어디가 사람이야? 네? 하체가 사람인가? 하체가 사람이냐고요? 뭐지? 하체가 물고기인 건 똑같겠죠. 그렇죠. 저로 하체가 하여금 사람이면-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네. 그 저기 아니에요? 돌연변이. 네.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기 하체가 싫겠다. 사람이면 그건 좀 그렇다. 뭐 트렌드가 돼서 이렇게 뭐 하고 있다던데. 오션스 시리즈도 이제 맞아. 나오죠, 새로. 다 여자 주인공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온다고 네네. 하던데. 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고스트 바스터즈만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네, 그런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대략적인 줄거리를 네. 훑고 가겠습니다. 네. 고스트바스터즈가 어떻게 시삼에 가진 2.8공이 되는지 한번. 네.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That stuff went everywhere, by the way, in every crack. Very hard to wash off. 물리학 교수로 전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에리는 친구 에비와 함께 쓴 유령에 대한 책 때문에 곤경에 빠집니다. 에리는 흑역사의 흔적을 지우려고 꽤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가죠.
유령의 존재를 여전히 믿는 애비는 무기 개발자 홀츠먼과 함께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간 친구들 때문에 에리는 결국 학교에서도 잘리게 되고 뉴욕 지리를 꿰고 있는 패티와 함께 넷이서 유령 잡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육질의 청순한 뇌를 가진 케빈까지 비서로 합류한 고스트 버스터즈. 이들의 유령 포획은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고스트 버스터즈입니다. Paranormal activity. We might be the only ones who can stop i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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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이런 영화. 그렇습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솔직히 저는 네. 계속 제가 고사했어요. 전 사실 그쵸. 6학년 때 영화 보고 네. 별로였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기분을 비슷하게 느끼게 될 것 같아서 계속 하지 말자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할 영화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반대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이미지가 남아있는 게 큰 그 미쉐린 타이어 같은 유령이. 마시멜로. 예. 유령인가? 뉴욕을 막 헤매고 다니는데 아직도 저는 그 비디오로 봤던 것 같은데 그 규모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래요? 와,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빌딩을 부수고 다녀? 근데 그때도 아마, 그때는 CG가 이렇게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걸 아마 덮어쓰고 이렇게 아마 했을 건데 굉장히 잘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맞다. 또 기억나는 게 그게 또 있어. 자유의 여신상이 걸어다니는 씬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 뭐 자유의 여신상이 그때 한참 만화로 네. 고스트버스터즈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이 다음에.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네. 막 인기를 끌어서 제가 극장에서 2번 봤어요. 극장에서 2번 봤는데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힘든데 2번이나 봤구나.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레고를 샀거든요. 고스트 바스터즈 본부 이름이 75827입니다. 이게 모듈러랑 비슷한 거. 매니아들만 알 수 있는 거라 여러분이 좀 모를 수가 있어요. 잘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75827 넘버인데 464,634피스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부피도 엄청 큰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성인 어른 상반신만한 박스가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레고인데 장난감인데 가격이 499,900원이에요. 아, 진짜? 네, 샀어요. 네. 그만큼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받고 나서 뜯어보고 환불은 했어요. 499,900원짜리 장난감을 살 여력이 안 돼가지고 아, 되게 좋다. 아니, 근데 뜯고 환불됩니다. 환불돼요? 네네. 우와. 딱 뜯어서 딱 보고 그대로 딱 덮어가지고 그 박스 그대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만큼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고 이거는 환불했지만 그래도 그 자동차는 샀거든요. 그 고스트바스터즈에 나오고 타고 다니는 액토가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요번에 나온 리뉴얼된 버전이 있는데 저는 75828 액토 옛날 거 아니다 이건 새로 나온 거고 21108 액토 구형이 있거든요. 이번에 샀어요. 집에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 비싸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다음에 봤는데 점점. 네. 저런 취미를 가진 미혼 남자들 어때요? 수아 씨. 제가 저런 취미 가지고 있어요. 완전 매력적이지.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잘 이해 못하는구나. 배 감독님 제가 최근에 꼬셔가지고 레고 하거든요. 이런 말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가 지 입으로 그런 거 알아요. 아니, 이때가 사실 황금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결혼하기 직전에 뭔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뭔가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시기 때 살 수 있는 건 다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갈 때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 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결혼하면 태풍이 올 것 같은데. 태풍이 지금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태풍이 하나만 오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고스트바스터즈다. 자, 그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시죠. 네, 그 레고 코리아에서 여전히 살 수 있고요. 8월 25일에 개봉을 했고 폴 페이그 감독입니다. 네. 폴 페이그 감독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2015년도에 스파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감독입니다. 네. 스파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멜리사 메카시가 또 동일하게 주인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주연들도
미국 SNL 출신의 유명한 개그맨들, 네. 개그우먼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12세 관람가고요. 116분인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범죄의 여왕은 103분이었는데 굉장히 네.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제작 스튜디오는 콜롬비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라고 이제 이름은 살아있지만 소니 피처스에 인수가 돼서 네. 그 산하에 있고 네. 독특하게 한국에서 배급은 UPI라고 이제 몇 번 얘기해서 알죠? 네. 유니버셜 픽처스 인터내셔널에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UPI에서 배급하고 있는 라인업들이 올해 유난히 괜찮아요. 마이펫 얼마 전에 다뤘던 마이펫도 대박을 쳤고 제이슨 본도 했고 이거 한 다음에 이어져 이거 고스트바스터즈 한 다음에 곧 개봉하게 될 게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이병헌 나오는. 네, 라인업이 네. 굉장히 좋아서 UPI에 뭔 날이 있나 하여튼 뭐 그런 생각하게 되고 개봉했을 때 스크린은 418개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 511개 스크린까지 확보해서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47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은데 좀 나쁘긴 해요. 그래서 뭐 감독이 어떤 인터뷰에서 손익분기점이 5억 달러다. 5천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작비가 한 1억 4,500만 달러 정도가 든 것 같고 여기에 뭐 홍보비 정도 포함해가지고 한 5억 달러 정도는 벌어야지 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벌어들인 돈은 미국에서 1억 2천만 달러. 월드와이드로 1억 9천만 달러. 더하면 2억, 3억, 3억 1천 달러. 3억 1천 달러 정도는 벌었는데, 사실 5억 달러는 너무 좀 후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P&L로 생각해봐도 너무 많이 좀 잡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뭐. 딱 똔똔하고 똔똔보다 좀 부족할 또 뭐 부가판 것까지 생각하면, 뭐 BP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고스트바스터즈 시리즈가 1 나오고, 1이 대박을 쳤고, 그렇죠. 2가 중박 정도를 쳤는데, 그거 만들어지고 이 고스트바스터즈 3를 당연히 만들려고 했으나 이게 밀리다 보니까 리부트까지 돼버렸는데 이 고스트바스터즈에서 기대하는 바가 엄청 큰지 웬만한 성적으로는 후속작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네. 뭐 하신 뭐 이런 영화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아 씨. 저는 기회를 안 드리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네. 저는 역시나 재밌게 봤고요. 네. 걸크러쉬를 겪었어요. 그래서 그 홀츠먼. 홀츠먼. 네, 홀츠먼에 푹 빠져서 막. 홀츠먼 역할이 필모를 쭉 홀츠먼 이 무기 역할이고요. 만드는 네, 무기 만드는 애. 머리 짧고 춤추고 막. 네. 막 필모도 찾아보고 그 정도로 되게. 네. 매력적이죠. 네. 푹 빠졌어요. 네. 그럼 김프로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어릴 때 봤을 때 힘들었다와 지금 봤을 때 힘들었다가 거의 일치해요? 아니요,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두 번을 봤잖아요. 네네. 힘든 거는 아니었고, 네. 완전히 감동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 드라큘라를. 게리 올드만 나오는. 그쵸. 네. 그 드라큘라를 극장 가서 3번 봤고. 네. 터미널, 심지어는. 네. 네네. 그 터미널을 4번인가 봤어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네. 좀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네. 왜?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아니니까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여러 번 볼 수 있었거든요. 앉아서 또 한 번에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가지고 괜찮은 영화면 한 2번씩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4번 본 영화는 2번 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2번 본 거죠. 들어가서 2번 본 거죠. 희한하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낙이어서. 네. 하루 종일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계속 극장 보는. 그냥 두근두근 하는데 네. 극장 가가지고 이렇게 네. 들어가서 네.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때는 나름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뭔가 유령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만화가 유행하기도 했었고 뭐 나름대로 설득이 돼서 설명이 되면서 봤는데 네.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긴 내가 하죠. 많이 늙었구나. 근데 저는 그 레고를 사면서도 반품하면서 다시 느꼈던 건데 살 때까지도 그랬고 반품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나한테 이상하게 익숙한데 이 영화와 음악이 네. 왜 익숙한지를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니까 내가 얘를 왜 이렇게 살 만큼 좋아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품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나한테 익숙한지 모르겠어.
그게 저희 때는 황대리 때는 어떤지 모르겠네. 저희 때는 그 만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가? 그리고 그 음악도 계속 들었고. 음악이 계속 나왔고. 네. 그게 일요일날 아침에 나오는 만화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걔네 로고도 우리 사실 너무 많이 본 로고고 어릴 때. 그리고 여기는 되게 그냥 이번 영화에는 흑 지나갔는데 사실 만화에는 먹개비 캐릭터가 되게 그렇죠.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먹개비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먹개비. 음악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고스트바스터즈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표절. 표절이라 가지고 네. 남 좋은 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 휴이 루이스의 I Want New Drug라는 노래를 표절해 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표절했다고 밝혀지면 저작권 수입료가 다 원작자한테 넘어간대요. 대박이 난 것이죠. 네, 되게 대박이 난 거.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게 표절로 편정된 이 곡이랑 지금 우리가 맨날 듣는 고스트바스터즈와 노래가 출시된 지 1년의 채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따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소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노래가 다 그 저작권료가 다 넘어가게 됐고 진짜 들어봐도 저 원곡 들어봤거든요. 진짜 비슷해.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면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이런 게 재밌었는데 지금 보니 재미없다인 건가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힘들게 보지는 않았고 그 예전에는 보기는 봤는데 뭐 어렸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이 되고 뭔가 재밌게 내가 따라가면서 보던 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가 다른 걸 쫓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늙었네. 늙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만화도 많이 봤고 영화도 그때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노래도 흥얼거리게 했다. 일종의 그러니까 안티 팬은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니고 팬의 한 명이었다고 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욕이라는 욕을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 영화좀 본다는 막 블로거들 우리나라에도 많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젠더 스왑의 이슈가 있었죠. 이걸 다 여자로 바꾸는 게 요즘 뭐 유행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여자로 바꿀 이유가 없는데 왜 바꿨어? 뭐 이 요즘 트렌드인가? 뭐 이런 걸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영화 자체가 이상하다. 난 재미없더라. 왜 이렇게 유치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원작 팬으로서 참담하다. 영화가. 제가 다시 봤거든요, 옛날 영화를. 비슷해. 뭐가 비슷한 것 같아.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그쵸. CG는 훨씬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CG가 싫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저도 그런 때가 있고. 시나리오는 되게 괜찮은데 왜 찍어낼까 왜 이래? 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옛날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면 좋아했던 이유가 거기 나오지도 않은 장면 때문에 좋아했다고 막 말하고 다닌 적이 있어. 시나리오도 이거 이런 영화였는데 왜 찍어올까 이러냐. 시나리오에 그런 거 있지도 않았어. 아니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초고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이런저런 리뷰를 듣고 2고 3고 막 고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이런 말 우리끼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초고에 적혀 있지도 않았어. 자기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평들이 좀 많더라고요. 똑같거든요. 심지어 설정도 똑같아요. 한 명은 여전히 믿고 있고 한 명은 믿지 않고 교수하려고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설정도 똑같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크리스 햄스워스 나 되게 좋아하고 토로 좋아하는데 쟤를 저렇게 멍청한 애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난 그게 기분 나빠 라고 막 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솔직한 평이야. 나는 선남선녀가 나온 게 좋고 남자가 주인공인 게 좋고 나는 남자고 혹은 막 멋있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면 나는 그냥 멜리사 베카시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별로 보기 싫은데 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건. 일관성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고스트바스터 원래 팬으로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도 팬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원작이랑 뭐가 달라서 이렇게 싫으세요? 그때는 미니어처로 했던 게 CG가 돼서 싫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왈가왈부가 엄청 많은 영화인데. 고객의
관람객의 마음은 천기 물길 같아가지고 알 수가 없죠. 좋아도 왜 좋은지 잘 모르겠고 인천 상륙작전은 얼마나 좋길래 확장판을 만든다고 재개봉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향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나의 취향은 이렇다. 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꽂혔고 저기 꽂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사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좋거든이라고 말을 해보라고 하면 딱히 논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논리가 없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럼 담론이 형성이 안 돼. 그래 난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려면 기분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분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던가 여자들이 나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 싫어라고 하던가 차라리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게 그렇게 깔 얘기인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폴 페이그 감독. 이 전작들이 있어요. 이 전작들이 이게 다 좀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스파이만 해도 멜리사 베카시가 주인공이고. 안 봤어요. 내용이 우리나라 스파이만 봤어. 우리나라 설경구하고 문설이 나왔다. 원래 이명재 감독이 찍다가 하차한. 아 그래요? 네, 중간에 쫓겨났죠. 어쨌거나. 네, 아무튼 그 스파이도 주드로랑 제이슨 스타뎀이 나오거든요. 진짜 웃겨. 주드로랑 제이슨 스타뎀이 스파이예요. 스타뎀이 엄청 바보로 나와. 근데 주인공은 멜리사 메카시예요. 이 영화에서 이제 애비로 나온.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확 전복시켜버렸거든요. 그러네. 근데 웃긴 건 그 영화는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이것저것 얘기할 만한 이슈가 있는 영화다. 세아 씨는 안 봤죠? 전작들. 전작. 고스트바스터즈. 옛날 거. 네, 옛날 거는 스틸컷으로만. 전혀 그 옛날 작품들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캐릭터가 뭔지 알고 레고가 뭔지 알아요. 이만한 거. 그럼. 네네. 알아야지. 그거는 아는데 전작이 있는 거는 몰랐었다가 이걸로만 봐서 저는 얘만 아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런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이 영화만 재밌게 보러 그냥 보면 어땠어요? 어땠나? 그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감동을 받으려고 보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재밌고 설정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젠더 스왑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남자애가 그 비서를 하겠다고 왔는데 이 여자의 눈빛이 확 돌변하잖아요. 예쁘게 생겼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당하던 거니까 저는 사실 되게 통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무기를 만들고 막 싸우고 너무 멋있죠. 걸크러쉬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흑인 여자도 사실은 뭔가 그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크게 다뤄지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의 팀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막 차를 빌려온다던가 막 멤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구나 좋구나 요즘 막 미국에서 흥행하는 것들이 다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B급 코미디 같은 것들, 킹스맨에서 보여줬던 귀여운 CG 같은 것들도 다 너무 재밌구나 이런 게 요즘 흥행하는구나 재밌구나 그냥 이렇게 본 거죠. 네, 통쾌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통쾌함을 느끼는 그 지점이 다시 남녀로 바뀌어 있으면 그럼 굉장히 욕먹을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금발의 쭉방 미녀 비서가 나오는 걸 남자들이 킥킥대면서 막 품평을 하는 장면을 보고 남자들이 만약에 좋아해버리면 그건 되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담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을 딱 놓고 봤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스트바스터즈라는 영화로 이 폴 페이그 감독의 작품을 처음 접했다. 그러면 전작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계속 이런 전복적인 젠더를 바꿔본다던가 기존의 가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자들끼리 연대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를 찍는다던가 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그 선상에서 이 영화를 봐서 다른 의미를 찾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것 자체가 이거 그래서 뭐 논란 일으켜서 싸우자는 거냐 왜 우리의
수십 년 된 이 시리즈를 네. 굳이 그걸로 이용했냐 이런 욕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전 보면서 중간에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세아 씨는 모르겠지. 네. 교수 찾아오잖아요. 네. 그 유령이 없다고 믿는다고. 죽은 사람. 네. 날아가서 죽은 사람. 네네네. 그 사람 주인공이었거든. 빌 머리.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90년대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작품의 주인공이에요. 빌 머리. 네네네. 그리고 그 택시기사. 댄 에크로이드. 네. 이런 5등급짜리 유령. 네네네. 저거 난 안 믿어. 차이나타운 안 간다고. 그분도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고니 입어. 네. 그 크레딧 올라가고 네. 뭐 나오는 그 쿠키 영상에 보면 걸크러쉬 당한 홀츠먼의 선생님인가? 스승이라고 네네네네. 나오는 그분이 원래 고스트바스터즈 원작에 금발에 머리 통 빈 비서 역할로 나와서 몸매 자랑을 막 하던 그분이에요. 또 있어요. 그 어니 허드스는 그 차 제공해주는 삼촌으로. 하고 또 헤럴드 레이미스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비치된 흉상으로 출연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원작을 봤음에도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영화를 그냥 봐도 괜히 힘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주잖아요. 이렇게 택시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뭐 T5로 자기가 막 구분하니까 그분이겠구나. 그냥 어련히 동상은 저도 못 발견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이제 맨 처음에 그 주인공이던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뭐가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옛날에 주인공이었으니까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짠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황망하게 뻥하듯 죽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죠. 그냥 떨어뜨리기만 하고. 뭐 왜냐면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딱 그 정도 선으로만 딱 해놓은 것 같아.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리부트 했는데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그냥. 근데 이게 다 과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유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불편함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관대한 건가? 이걸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건가 싶네요. 안 입고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대사 흑인 애가 관객들 위로 탁 뛰어내릴 때 안 받아줘. 스타일 꽝 떨어졌어. 웃겨. 여기서 끝냈으면 웃고 말 텐데 얘가 대사를 해요. 남녀차별이야? 이게 인종차별이야? 남녀차별이야? 인종차별이야? 대사를 쳐요. 거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편하게 보는 건데 그 말 안 할 수는 없냐 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영화가. 계속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주시시킬래 우리한테? 그게 난 기분 나쁜데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팬의 입장에서 이게 싫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야 그거 그냥 웃고 떠들고 보자고 만든 영화에서 니네가 이런 성불평등에 대한 걸 다 요소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이 시리즈에서 그걸 뒤집자고 하니까 난 기분 나쁘다. 그렇게까지 정말 그걸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막 이렇게 부각시킨 더 안 좋은 영화들 많은데 내가 보는 원작 고스트바스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걸로 이걸 굳이 그렇지 않았다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다시 원작을 봤더니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할 만큼 문제가 그런 있어요. 시선이 있긴 있더라고요. 원작에 시그니 이버가 오면 정말 좋아. 진짜로 이렇게 빙의해가지고 막 하는 장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찢어진 치마에 다리 쫙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볼 때 내가 시그니 이버를 그치 좋아했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 뭐 중국 식당이 유독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곧 헐리우드보다 더 커진다고 하는 마당에 중국에서 흥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분히 의식해서 굳이 소방서 한번 들렀다가 연작에 계속 나왔던 소방서 들렀다가 중국집 2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의도에서 넣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이제 검열에서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귀신이나 사후세계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건 좀 금기시돼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개봉을 못해서 BEP를 못 넣은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중국 시장에 개봉 못한다 그러면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타격이 크겠는데? 타격이 엄청 크죠. 사실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에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걸 감사하는 방식이 굳이 한국어 언급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꼭 돈을 넣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또 좋아하는가 봐. 또 자기네 중국 배우도 하나 나오고 이러면 좋아했던 경향을 보이니까 그런 걸 약간 고려해서 중국집으로 잡은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중국 시장에 개봉을 못 해가지고 BEP를 달성하지 못하는 저참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배경은 모르고 봤으니까 야, 참 애썼다. 저렇게 해가지고 중국 잡고 싶었겠구나. 라는 칭따오 맥주 막 나중에 저쪽에는 칭따오 맥주 막 이만큼 나오고. 계속 완탕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두가 어쩌고 저쩌고. 야, 참 애썼다 싶었는데 못했구나. 몰랐어요. 뭐 개봉할 때는 검열 넣을 때는 고스트라는 말을 빼고 또 뭐 검열을 넣었다든가. 하여튼 그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절박했겠죠. 사실 제작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1억 불이 넘었으니까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창구로 중국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은 외면했다. 그런 것도 있겠죠. 편협한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리부트 된 거면 뭐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빌빌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뭐랄까 이런 것도 봤어요. 왜 이렇게 웃긴 영화로 만들어놨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사실 그 지점이 저는 조금 살짝 이해됐던 게 이해가 안 됐던 거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무섭더라고. 진짜. 진짜. 난 무서웠거든요. 쫄깃쫄깃했죠. 그래서 아니 이 영화가 이렇게 무서운 영화였나. 근데 그래서 진짜 깜짝 막 뭐가 탁 뱉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엄청난 마법이 발생하는 게 노래가 나온과 동시에 아니지 재밌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던데 이게 원작에서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런 경우 저는 잘 별로 없었거든요. 수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느 지점에서 약간 좀 쭈뼛쭈뼛하게 만들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심하다 싶으면 웃기게 확 넘어가고 뭐 그런 만든 영화네. 이거 뭐 B급 영화로서 이제 충분히 리부트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딱 그 정도 수위를 잘 캐치해서 만들어낸 것 같고 복고풍으로 만든 것도 있고 제가 진짜 영화 보면서 웃음에 관대한 사람인데 저도 이거 보면서 꽤 웃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웃음을 내뱉더라고요 관객들이. 그래서 나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 정도? 나 그래서 방청객을 동원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요? 극장에서 빵빵 터지면서 보시더라고요. 저는 극장에 관객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왔더라고 사람들이. 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김프로님이 약간 방향제처럼 내가 본인의 기운을 막 이렇게 막 뿜어내는 것 같아. 내 주위 사람들 계속 웃고 있고. 아니면 막 우린 모르지만 막 추임새 넣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몰상시키지 않아요. 저를 저렇게 하나? 한숨 푹 쉬고 하는 거 아니야? 저게 말이 돼? 막 쫀쫀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화를 이제 자주 보니까 저희는 뭐 시사회 가는 게 아니고 다 돈 내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영화를 싸게 버는 방법 최대한 뭐 황대리 같은 경우는 뭐 돈 안 내고 보지만 나름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싸게 버는 방법을 발견했어. 뭔데요? 조조로 끊어요. 제일 싼 것을. 요즘 CGV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다 존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조로 끊고 들어가면 거의 손님이 없어. 아무 데나 앉으면 됩니다. 그렇죠. 뒤로 가서. 제일 앞줄 뭐 이런 데 끊어놓고. 그런데 끊고. 이제 그게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좌석에 대한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한 데 끊고, 이코노미 끊고. 들어가면 없어, 사람이. 그럼 앉고 싶은데 앉습니다. 아무 데나. 간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의 반응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조정 몇 명 안 오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다들 그냥 되게 숙연하게 보더라고. 야, 이 영화를 이렇게 숙연하게 볼 조조가 오전 8시, 9시 이때잖아요. 그렇죠. 삶이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화 보는데 이렇게 저도 안 웃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 좀 사람들 볼 때 보세요. 일반인의 시선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혼자 조조 보러 가가지고 맨날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맨날 조조 보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사람들이랑 같이 보려고 가는 건데. 그 분위기도 좀 있나 봐요. 그럼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나야 팟캐스트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가서 보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같은 사람. 똑같아요. 다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주 5일째 9to6로 근무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갑자기 궁금하네. 압구정에 그 시간에 그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밤샌 사람이에요. 밤샌 사람.
물어봐. 저는 가끔씩 진짜 물어봐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진짜 안 볼 것 같은 영화 뭐 물어보면. 뭐 하시는 분이야? 그 나름의 루트가 다 있더라고. 아니, 커플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 물어봐. 아침 9시 와가지고 이거 대단하다. 말을 해. 말하지 말라고. 그걸 왜 물어봐. 궁금하잖아. 자, 그러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는 남 얘기만 있을 것 같아. 자, 2부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건가요? 세아씨 몇 마디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방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영화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2부에 해드리고요. 세아 씨의 마지막 발언으로 에피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끝.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